파우스트는 괴테가 평생 동안 완성한 걸작입니다. 독일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단해서 연구자들이 지금도 작품 해석 논문을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건을 걸고 악마와 신, 인간이 벌이는 삼파전이라는 설정도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텔레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와 쾌락을 원하는 대로 다 누리되 어떤 문구를 말하는 순간 악마에게 영혼을 바쳐야 하는 계약이죠. 파우스트는 몰랐지만 이 계약은 인간이 악마와 신 중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를 알기 위한 악마와 신의 내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누리다가 결국 금지한 문구를 이야기하고 맙니다. 메피스토텔레스는 계약대로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가려 하지만 신과 천사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파우스터는 불편한 편의점의 작가 김호연이 파우스트에서 영감을 얻어 쓴 소설입니다. 장르가 달라서 같은 작가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작가 이력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김호연은 영화 이중간첩 시나리오, 제1회 부천 만화스토리 공모전 대상 수상작 실험인간지대,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인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로 다방면에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한 전천후 작가거든요. 젊은 날 이루지 못한 꿈을 아쉬워하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권력층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메피스토라는 기관에 막대한 돈을 내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대리해줄 젊은이를 고른 후 이들의 후원자가 됩니다. 메피스토는 뇌를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젊은이의 뇌 속에 삽입한 후에 후원자의 요청대로 파우스트를 움직입니다. 파우스트들은 가진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파우스터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 대가로 파우스터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파우스트들은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며 보상을 얻습니다. 파우스터가 된 젊은이는 자신의 뇌 속에 누가 들어와서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인 준석은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후에 애인과 함께 행복을 누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애인인 지수가 갑자기 죽으면서 좌절합니다. 준석은 경이라는 여자의 제보로 어린 시절부터 이태근이라는 거물 정치인과 메피스토에게 인생을 조종당해 왔으며 애인인 지수 역시 그들이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준석은 경 일행과 함께 복수에 나서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태근과 메피스토 일당에게 들키면서 역습을 당한 끝에 경과 일행이 모두 죽게 됩니다. 준석은 전설적인 여자 사채업자 남선의 파우스터가 된 화가 지망생 차은민을 알게 됩니다. 고학생인 은민은 남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신인 화가로서 성공의 계단을 차례차례 밟아가던 중에 내 머릿속에는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존재가 있다는 준석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준석은 그녀에게 함께 저항을 하자고 권하지만 은민은 도피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야기의 후반부는 이태근의 제어에서 벗어나려는 준석과의 투쟁, 그리고 이태근과 남선의 자존심 대결 구도로 이어집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거물들답게 이태근과 남선의 계략과 암투가 이어지면서 긴장감과 몰입감을 높여갑니다. 결말부에서 제시되는 놀라운 반전은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메피스토 본부의 레전드인 샤론 오즈가 나타나는 순간 유주얼 서스펙트급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녀야말로 메피스토를 존재하게 한 여왕벌이자 최종 보스였던 거죠. 샤론 오즈가 밝히는 사실은 독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태근이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더군요. 파우스터의 인물들은 세 부류입니다. 거액을 지불하고 젊은이의 뇌 속에 들어가 욕망을 채우는 파우스트, 돈을 받고 파우스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메피스토 조직원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파우스트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파우스터들입니다. 파우스터와 파우스트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흑수저인 파우스터가 간섭과 제어를 받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의견이 첫 번째고요. 아무리 돈과 명예가 좋아도 타인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의견을 통제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호하시나요? 두 가지 의견 외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의지로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달성했기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껏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또 후원해서 만든 결과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지금의 결과 또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평생 남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로 살아야 한다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괴테의 원작이 신에 의존하는 인간을 강조했다면 파우스타는 인간의 주체성과 의지를 강조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악마 이상의 잔혹하고 추한 면모를 보이는 인간과 이에 맞서는 선한 인간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타인의 뇌에 들어가 경험을 함께하고 생각을 조종한다는 게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AI와 빅데이터 또 바이오 의학이 발달하면 100년 후에 가능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미드 얼터드 카본은 인생의 기억을 위성의 클라우드에 영구 보관하고 클론으로 육체만 계속 바꾸면서 영생을 살아간다는 미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 때 윤리와 도덕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윤리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20세기 초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의 킬링필드 등 다수의 제노사이드를 통해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윤 추구를 위해서 과학자들을 압박하는 기업들과 또 갈등과 전쟁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분산복합체들이 있는 한 과학기술의 위협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소설 파우스타는 영화로 만들면 무척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의 CG 수준도 높아졌으니까 표현하는 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깊이 있는 이야기와 철학이야 당연히 괴테 원작의 승이지만 일반 독자들이 가볍게 윤리적 문제와 또 삶의 방법을 생각하기에는 파우스타가 승이라고 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라 봅니다. 질떡하시고요. 채권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북마전이었습니다.